안녕하세요. 리액트 좀 다룰 줄 알게 되면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뭐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대답, Next.js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맞아요. 리액트는 UI, 그러니까 화면에 예쁜 버튼이나 콤포넌트 조각들을 만드는 데는 정말 최고죠. 하지만 여러 페이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완전한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개발자들이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그럼 리액트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 규모로 키워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에요. 페이지 넘어가는 거, 흔히 라우팅이라고 하죠. 이것도 따로 해결해야 하고, 페이지마다 똑같이 보이는 헤더나 부터 같은 레이아웃도 관리해야죠.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또 어떻고요?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건 사용자가 딱 들어왔을 때 화면이 팍 하고 뜨는 그 초기 로딩 속도랑 검색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잘 보이게 하는 SEO. 이런 것들은 리액트 혼자서는 해결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리액트는 자동차의 심장, 바로 엔진인 거예요. 엄청 강력하죠. 근데 엔진만 있다고 차가 굴러가나요? 아니잖아요. 뼈대도 있어야 하고 바퀴도 있어야 하고 바로 그 나머지 부분들, 서비스 전체의 설계도와 규칙을 제공하는 게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그 완벽한 짝꿍, 그 빠져있던 설계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Next.js입니다. 이건 리액트를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리액트라는 강력한 엔진 위에 탄탄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정의를 한번 보세요. Next.js는요, 리액트를 서버랑 합쳐서 진짜 프로덕션,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용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풀스택 프레임워크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기능 몇 개 추가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잡아주는 프레임워크라는 거. 서버 기능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리액트는 UI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예쁜 부품을 만드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Next.js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즉 완성된 자동차를 만드는 전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이나 서버 기능처럼 리액트에는 원래 없는 기능들이 Next.js에는 아예 처음부터 딱 하고 내장되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리액트를 가지고 진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업그레이드해주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좋아요. 그럼 개발자들이 제일 머리 아파하는 문제 두 가지. 바로 이 라우팅이랑 렌더링을 Next.js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진짜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Next.js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폴더 구조가 바로 URL 주소가 돼요. 앱 폴더 밑에 대시보드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page.js 파일 하나 넣으면 끝. 바로 /대시보드라는 주소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복잡한 술정 파일을 만지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폴더 구조만 봐도 이 서비스는 이런 페이지들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고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정말 직관적입니다. 다음은 렌더링입니다. 이게 또 Next.js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왼쪽은 SSR, 서버 사이드 렌더링인데 사용자가 페이지를 요청할 때마다 서버에서 최신 정보로 HTML을 뿅 하고 만들어서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뭐랄까 실시간 정보가 중요한 대시보드나 쇼핑몰 같은데 땅이죠. 반면에 오른쪽 SSG는 정적 사이트 생성이라고 해서 블로그나 회사 소개 페이지처럼 내용이 거의 안 바뀌는 페이지들을 미리 다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중요한 건 Next.js에서는 페이지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Next.js의 또 다른 매력은요, 개발자가 막 애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냥 프레임워크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알아서 최적화를 다 해주니까요. 진짜 똑똑하죠. 보세요. 이미지 최적화, 이거 알아서 다 해줍니다. 사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에 맞게 이미지 크기랑 포맷을 바꿔서 보내주니까 로딩이 빨라지죠. 코드 분할은 뭐냐면 첫 페이지만 보는데 굳이 앱 전체 코드를 다 불러올 필요 없잖아요? 딱 그 페이지에 필요한 코드만 똑똑하게 가져오는 거예요. 폰트도 최적화해주고, 그리고 이 마지막 거 SWC, 이게 러스트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컴파일러인데 덕분에 개발할 때 코드 수정하고 저장하면 화면에 반영되는 속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개발 경험의 질이 완전 달라져요. 자, 이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Next.js가 단순히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를 넘어서 어떻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하나로 합치고 있는지 말이죠. 바로 이런 비밀 병기들 덕분입니다. 서버 컴포넌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서버에서만 돌아가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계산 같은 걸 서버에서 다 끝내고 결과만 화면에 보여주니까 브라우저는 가벼워지고 앱은 빨라지죠. 그리고 서버 액션은 더 대단해요. 예전에는 데이터 수정하려면 백엔드 개발자한테 API 만들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프론트엔드 컴포넌트 안에서 바로 서버에 있는 함수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백엔드 일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사이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Next.js가 허물어버린 거예요. 이제 개발자는 이 두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Next.js의 여러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걸 배운다는 건 단순히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Next.js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생각의 전환. 더 이상 버튼 하나, 컴포넌트 하나 만드는 개발자가 아니라 집 전체의 설계도를 그리는 아키텍트, 즉 건축가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데이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각 페이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서비스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작은 부품만 보던 시야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전체 구조를 보는 눈을 갖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그 관계를 몸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코딩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서비스를 만들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Next.js처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어쩌면 미래의 웹 개발은 프론트, 백 구분 없이 하나의 거대한 아키텍처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발자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